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날짜로 공식 취임하면서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만들겠다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이렇게 일하는 모든 분들의 일터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 공약이 앞으로 구체화되기 전에 그렇다면 지금 노동 현장에서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만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네, 노무사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노무사님 오늘도 약간 화면에서 조금만 떨어져 주시겠어요? 아, 너무 잘 보여요? 네, 너무 잘 보여서 네, 너무 네네. 좋은데 살짝 부담이어서 네, 좋습니다. 지금이 훨씬 더 잘 보입니다. 노무사님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SAT 힌트 짧게 노무사님 이야기 듣고 이야기 네. 넘어갈게요. 환경, 전 지구적인 환경 위기 초래한답니다. 이것이 땡땡땡땡.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플라스틱, 2번 분홍 립스틱, 3번 귀가 지니는 로맨틱, 4번 오늘 점심은 한정틱. 힌트 주세요. 플라토닉 사랑을 해야죠. 그래야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자, 여러분 사랑합시다. 예. 사랑하세요. 네. 1번 플라스틱, 2번 분홍 립스틱, 3번 귀가 지니는 로맨틱, 4번 오늘 점심은 한정틱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노무사님도 개인 텀블러 이용하세요? 그럼요. 저는 운전해서 다닐 때는 개인 텀블러 이용해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우리 네. 일상에서 이런 거 실천하는 게 작지만 되게 큰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오늘부터 텀블러 네. 매일매일 사용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가끔 저는 종이컵도 네. 쓰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되도록이면 이제 생활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자, 오늘 이야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동 현장에서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 네. 일단은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 얼마나 되시나요? 사실 이게 공식적인 통계가 발표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사람들 프리랜서가 몇 명이에요 하면요. 예전 거 이게 2022년도 기준으로 어느 일하는 시민연구소라는 데서 이제 그 조사해서 이 정도 규모가 된다고 발표한 게 있는데요. 약 406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프리랜서는 누구예요라고 이제 많이들 네네. 다시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사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어떤 그 일을 자유롭게 한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수억 원을 버는 학원 강사분들도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회사원처럼 생활하시는 학원 강사분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바라볼 때는 다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 우리 프리랜서 3.3% 소득세 뗀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근데 무조건 이제 프리라고 그다음에 세금을 3.3% 뗀다고 해서 이제 프리랜서는 아니고요. 그냥 어쨌든 산업의 구조상 아니면 어떤 직종의 구조상 그 관행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해 오신 분들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그 프리라는 이유만으로 노동법을 완전히 다 배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노동법 당연히 일해왔던 분이어서 노동법을 적용받는 줄 알고 얘기를 했더니만 계약이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분쟁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관련해서 분쟁이 많잖아요. 그래서 네. 거기서 항상 언급되는 단어가 근로자성이더라고요. 맞아요. 이거 한 번만 짚어주세요. 사실 이제 우리가 근로자는 그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사람,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고 그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딱 들으면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일할 목적으로 돈 벌러 갔으니까 다 근로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막상 우리가 대법원에 확립된 판례에 의하면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 한 8가지, 9가지의 근로자성 판단 요소가 있어요. 거기에서는 상당한 지휘 감독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회사의 출퇴근이나 어떤 사규의 규정을 받았는지, 그 다음에 업무 내용을
내가 주체적으로 정하는지 아니면 회사나 사용자가 직접 정해서 내려주는 걸 하는 건지, 그다음에 어떤 작업 도구라든지, 그다음에 내가 만약에 휴가를 가게 될 경우에는 내가 일은 누가 하게 되는지, 그러니까 제3자를 고용해야 되는지, 업무를 대행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8가지, 9가지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 중에 관통하는 건 뭐냐면 전속성, 계속성, 네,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네. 8, 9가지의 중요 요소를 그럼 살펴보면 네.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프리랜서 형태여도 이 사람이 근로자성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가 명확하게 네. 나올 것 같은데 왜 분쟁이 많은가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제 어떤 형식에 너무 치우쳐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이제 뭐 회사가 아니고 일단 소규모 그 가게들이나 소규모의 회사 가서 이제 물어보면 여러분 회사의 직원이 몇 명이에요 하면 우리는 정직원이 몇 명이에요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꼭 뭐냐면 알바나 우리 뭐 비정규직이나 뭐 이런 분들은 일단은 그 우리의 정직원이 아니다. 그다음에 그런 분들은 그냥 사대보험을 안 들었다고 하면 오로지 근로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근로계약서를 안 쓰셨다고 하면 다 프리랜서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서가 이제 프리랜서 계약이 체결됐으니까 근로자가 아니고 그런 인식이 강하게 남아 있다 보니까 그 분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그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고 하면 다른 법보다 이 서명한 계약서를 가장 우선시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프리계약했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일은 프리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근로 업무 관행들은 여전히 종속돼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아직 강하게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분쟁을 서로 하고 나서 결론은 보통은 근로자성이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까? 현장에서 보시면? 그렇죠. 이 경우는 대개 근로자성이 쉽게 인정되는 직종들이 있고요. 그렇지 못하는 직종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서비스업이나 아니면 요식업, 그다음에 어떤 뭐 제조업, 뭐 이런 단순하게 우리가 당연히 사물을 보는, 그다음에 어떤 정형적인 틀 안에서,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어떤 출퇴근 시간, 영업 시간 이런 데 정해진 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3.3% 소득세, 사업소득세 세고 업무 위탁 계약서 썼다고 하더라도 막상 그냥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어떤 업무 관행들을 보면 바로 지시해서 이행하는 것들이 강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쉽게 인정될 수 있는 거지만 우리가 지금 방송업계라든지 학원업계, 그다음에 다른 어떤 디자인 업계, 또 우리 저기 미용실 업종들 여기 보면 이게 너무 혼재돼 있어. 어떤 때에서는 내가 여기 사업주의 지시를 받는 것도 같지만은 내가 프리하게 뭔가를 또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사회가 고도로 발달하면서 이런 것들이 쉽게 판단되기 어려운 걸로 점점 더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특수고용과 플랫폼 노동자들, 네. 특히 이런 분들의 노동이 존중받고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다. 네. 지금 대통령이 말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네. 배달 플랫폼 종사하시는 분들, 네. 이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분들도 프리랜서예요? 그렇죠.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근로자처럼 일을 하고 있는데 정작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대신에 우리가 이분들은 사고의 위험이 많이 노출돼 있으니까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라는 명칭을 써가면서 산재에서는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산재 의무 가입이고 사고가 나게 되면 이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게 이제 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놨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그러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분들이 산재법의 특례로 적용받는다고 해서 근로자성이 완전히 부인되는 거냐는 또 그것도 세모예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진짜 혼란을 겪고 있는데 이 19년도에 우리 요기요라는 그 플랫폼에서 배달원 분이 근로자성에 대한 분쟁이 있었는데요. 그때 노동부는 근로자성을 인정해줬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배달 대행 플랫폼하고 위탁 계약 맺은 배달 하시는 분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런지 들여다보니까 사실 이 플랫폼이 여기에 있는 종사하시는 배달원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위해서 점점 시스템이 더 고도화되어 왔다. 어.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쨌든 이 나중에 내가 프리랜서든 플랫폼 노동자든 내가 근로자로서의 보호를 사후에 받기 위해서는 그걸 내가 먼저 입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 입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점점 더 축소되고 있다. 예,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시국을 거치면서 네. 사실은 우리의 일상의 생활이 많이 좀 바뀌었잖아요, 실제. 비대면적인 맞습니다. 측면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 그러다 네. 보니까 이 배달 플랫폼이라든가 특수고용 업계에서 음.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느낌이 들어요. 그 시기를 네. 지나면서. 네, 맞아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특수 형태 네. 근로 종사자가 지금 말씀하신 그 약간 혼재돼 있고 그리고 네. 무언가 좀 근로자성의 인정 요소가 없어지는 약간 고도화되고 있다 이런 표현 지금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어 노무사님이 보실 때 좀 네. 문제가 돼 보이는 이 부분은 좀 정리가 돼야 되겠다. 필요해 보이는 것 좀 짚어 주시겠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양 당사자 간에 사실 이제 이런 위탁 계약을 맺었다고 하면 이 정보를 평등하게 좀 나눠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어떤 플랫폼 종사자들은 뭐냐면 내가 어떤 이 정보를 내가 어떤 했던 일에 대한 내가 뭔가 공수가 들어갔던 일들에 대한 사후적으로 그걸 정보를 획득해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질 않아요. 어. 그래야지 내가 어쨌든 내가 여기에서 너무 구속받고 뭔가 일을 했고 근로자성을 주장해서 한번 인정을 받아보고 싶더라도 이 플랫폼이라는 데만 이루어지니까 내가 그걸 요즘에 뭐 보안을 걸어서 캡처도 못 해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작 하면 나중에 뭐 카카오톡이나 뭐 이런 SNS나 뭐 몇 가지 있는 것만 가지고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 그걸로는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좀 어려워지는 거죠, 점점. 음. 그렇다면 아까 이제 네. 말했던 프리랜서 계약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분들, 또 특수고용 네. 형태로 일하고 계신 분들, 음. 이 사실은 뭐 사업주가 4대 보험이라든가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거 절감하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네. 또 사업주 입장에서 또 어쩔 수 없이 이제 비용 문제 네.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할 거 아닙니까? 그럼 네, 노동자 맞아요.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그것 좀 끝으로 좀 짚어주세요. 사실 이거는 나중에 소급해서 다 저기를 그 권리를 되찾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계약을 썼다가 하더라도 조금 번거로운 근로자성의 입증의 그 과정을 거쳐서 근로자로 인정받는다고 하면 4대 보험을 뭐 소급해서 가입하거나 이런 건 문제 없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그 가장 쉬운 직종들 뭐 요식업이나 이런 데서 4대 보험 안 하려고 3.3%만 신고하고 나중에 뭐 퇴직금도 없다, 뭐 4대 보험 안 들었으니까 없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가장 쉽게 되돌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 이렇게 말씀드려요. 프리랜서를 사용할 수 없는 업종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고 해서 뭐 4대 보험 가입 안 하고 퇴직금 안 준다는 거는 쉽게 돌릴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중에 했을 때 그러면 4대 보험 소급해서 가입하니까 근로자 부담금을 내야 된다라는 또 다른 분쟁이 또 시작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내가 퇴직금을 주장하게 되면 어쨌든 그동안의 4대 보험을 소급해서 내야 되는 문제점과 맞물려서 그 퇴직금하고 약간의 합의점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이야기는 여기서 네. 마무리하고요. 노무사님 오늘 정답 발표해 주시고 인사 네. 나누면 좋겠습니다. 전 지구적 네. 환경 위기를 초래하는 땡땡땡땡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플라스틱, 2번 분홍 립스틱, 3번 귀가 지니는 로맨틱, 4번 오늘 점심은 한정틱 중에 정답은? 네. 1번 플라스틱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